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포트에 좀 강력하게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어서 HK 이노엔이라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쌓여있는 종목이고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HK 이노엔이 뭐하는 회사인지 보면은 3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의약품 사업부, 헬스 사업부, 뷰티 사업부. 의약품 사업부는 말 그대로 그냥 의약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고, 헬스 사업부는 저희가 잘 아는 이런 숙취해 소재, 일반 음료, 뷰티 쪽 사업부는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사업부입니다. 사업부마다 뭘 하는지 보면은 전문의약품 사업부는 이런 질환들에 대한 약을 유통하는 회사예요. 이런 수액 제품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지켜봐야 될 메인 아이템이 K-캡이라는 약입니다. HK 이노엔이 직접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약이고, 요것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들을 이제 이쪽 사업부에선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헬스 사업부, 저희 모두가 다 아는 이 컨디션, 숙취해 소재, 바로 이 회사가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헛개수 잘 알죠? 새싹보리, 티로그 이런 음료수 브랜드들이 다 이 회사가 만들어서 파는 제품입니다. 뷰티 쪽은 이런 화장품들이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제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보면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컨디션 이런 음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럼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의약품 사업부에서 만드는 약 중에 하나가 미국 임상에서 3상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요거를 한번 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지금 HK 이노엔이 만든 이 K-캡라는 약이 미국 임상 3상에서 성공했다. FDA 허가 청신호다. 문 두드린다. 등등.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한번 뒤에서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그럼 주가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주봉을 보면은 아직 바닥권을 기고 있는 것 같죠. 크게 턴어라운드를 하기 전인데 뭔가 최근에 25년 상반기 때 뭔가 이런 큰 봉이 생기면서 거래량도 좀 실렸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이평선들이 뭔가 방향성을 좀 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일봉으로 보면은 그게 더 뚜렷합니다. 확실히 올해 4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긴 했어요. 지금 엄청난 갭상승 후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엄청난 이런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엄청난 상승이 유지되지 않고 지금 다시 잠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기존 주주들보다 늦게 확인한 저 같은 주주들이 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 시총이 1.2조에서 1.3조 정도 되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회사입니다. 하반기에 이 회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음료 사업부에서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신약 회사들 대비해서 엄청난 장점이죠. 왜냐면은 일단 돈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버는 사업부가 있으니까 요 걸로 인해서 이제 신약 개발도 할 수 있고, 이제 여타의 신약 개발 바이오텍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 버는 사업부가 없으니까 계속 유증하고 조달하고 임상하고 실패하면 거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막 하한가 가고 이러잖아요. 이 회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매출이랑 이익을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이 아무리 잘못돼도 최소한 여타의 음료 회사나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들과 밸류에이션을 키 맞추기를 하면서 주가의 하방은 좀 막아주겠죠. 이 부분이 일단 안전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상방을 열어줄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전문의약품 사업부 이 K-캡의 하반기 모멘텀이 풍부한데, 일단 이 K-캡은 국내에서는 이미 승인돼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실제 매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약을 미국에서도 팔기 위해서 이번에 글로벌 임상 3상을 했는데 성공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미국 FDA에 신약 승인 신청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국내에서는 팔리고 있고 중국에도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임상 성공했는데 이것도 미국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그 제약사가 임상 상상을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팔고 있죠. 미국 판매 앞두고 있죠. 유럽 쪽은 지금 이 약을 가만히 냅둘까요? 회사도 말하고 있지만 유럽 쪽도 지금 이 라이센스 아웃을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파마들이
몇 개 있다고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천천히 그러면은 이 회사의 하방, 실적,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하방이 얼마나 막혀있는 회사인지. 이 회사는 여타의 음료회사랑 똑같이 실적이 크게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그냥 무난해요. 보통 이 회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매출 한 1조 정도 하고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버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10%, 시총은 뭐 한 1조 초반이니까 PER이 한 10 초반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비싸지 않은 회사인 게 롯데칠성 아니면 뭐 노바렉스 이런 이 건기식 식품이나 음료 회사들이 보통 PER이 15에서 한 20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사업은 아예 없다고 쳐도 그냥 식음료 회사 정도의 무난한 시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왜 살 기회를 주고 있냐? 2분기 실적이 살짝 꺾였어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익이 좀 꺾였습니다. 전년 대비 한 5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실적이 깎였을까 보면은 매출은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저희가 이 헛개수 팔고 컨디션 파는 것도 좋다고 했지만 의약품 사업부도 매출 성장이 굉장히 고르게 잘 되고 있어요. 이 K캡도 국내에서 전년 대비 33% 성장해서 500억 가까이 팔렸고 2분기에 수액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 340억. 전년 대비 17% 성장해서. 그다음에 뭐 해외 제약사들의 약을 들여와서 유통해서 파는 것들도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해요. 지금 이 K캡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화이자에서 26년도 공급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유통 계약을 이노엔이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백신을 맞나 보네요. 네, 요즘에도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걸 좀 준비는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2,100억 정도 규모의 딜을 이 회사가 땄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무난하게 돈을 계속 잘 버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근데 이익은 왜 떨어졌냐? 의약품 사업 이익도 잘 나오고 뭐 K캡에 대해서 로열티도 잘 받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음료 사업부의 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인은 요 두 개입니다. 숙취해소제 소비가 감소됐고 경쟁이 심화됐어요. 사실 저희가 편의점만 가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컨디션 말고도 엄청나게 숙취해소제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회식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덜 먹고 숙취해소제도 소비가 어느 정도 조금은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이 음료 생산 품질 이슈에 따라서 리콜이 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헛개수랑 몇 개 음료에 대해서. 근데 다만 요거는 일시적인 게 이 리콜 비용은 저희가 음료 생산 외주준 업체가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외주 업체로부터 요 리콜 비용은 다 보상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일시적인 실적 악화니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지금 정부에서 뭐 소비 쿠폰이니 뭐 추경도 하고 경기 막 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술자리도 많아지고 하면은 이 숙취해소제 소비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하반기에는 좋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요게 이제 숫자인데 요거는 간단히 보시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워드 PR이 올해 기준으로 13배 정도 된다. 매출은 무난하게 지금 한 1조 정도 하고 이익은 무난하게 지금 한 이렇게 1,000억 정도 해주는 회사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은 사실 뭐 컨디션이 하방을 받쳐준다 이렇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ETC가 의약품 사업부고 헬스앤뷰티가 식음료랑 화장품 사업부인데 매출이 의약품 사업부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사실 매출의 뭐 90%는 의약품 사업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수액 잘 팔리고 있고 순환기 관련된 이런 약들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지켜볼 이 K캡 요것도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아주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회사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이제 두 번째 메인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네, 올해 4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 나온 소식인데 HK 이노엔이 만든 K캡이라는 신약이 미국 3상 임상에서 성공적인 탑라인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 약은 HK 이노엔이 미국에서 직접 임상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세벨라 파마라는 곳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 약입니다. 그래서 요 미국 제약사가 미국에서 임상을 주도를 했고 미란성 식도염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요 병에 대해서 치료제로 임상을 한 건데 1, 2차 평가 지표 모두 충족을 시켰다. 요거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그냥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제예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종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위내시경을 했을 때 염증이 보이면은
미란성 식도염이다. 뭐 염증은 안 보이는데 역류질환을 가지고 있는 식도염은 뭐 요렇게 비미란성 무의식도 역류질환이다. 나누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세부 데이터는 10월에 이 소화기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세한 데이터는 그때 한 번 더 리뷰를 하면 되고, 일단 이 약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치료제고 미국에서 임상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보다 더 우월한 효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임상이 간단히만 보면은 이런 임상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 대해서 임상을 한 거고 1, 2차 평가지표 모두 충족을 했고 지금 실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제제 대비 통계적 우월성을 입증했다. 가슴 쓰림도 훨씬 좋았고 위산 역류 모두에서도 증상 개선 효과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상을 주도한 이제 미국 의사가 한 말인데, 기존 미국에서 사용하는 PPI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 K-CAP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 약의 기전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은 이 PPI라는 이 계열로 사용을 하고 있는 약인데, 다른 방식의 이 PCAP 계열의 약이 이 HK 이노엔이 만든 이 KKBR라는 약이고 요게 우수한 효과를 줬다. 굉장히 효과가 잘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잘 나왔는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월에 있는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표를 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번 더 모멘텀이 찾아오겠죠. 10월 말에 가까워져 올수록. 근데 4월에 임상을 성공했는데 세부 데이터를 10월에 얘기하는 그 텀이 일반적인 텀인가요? 6개월? 그렇죠. 길죠. 왜냐면은 얘네가 임상을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 대해서 4주간, 8주간 이제 약 먹이고 얼마나 나아지는지 임상을 한 번 한 거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발표한 소식이 요거예요. 8월 8일 날 나온 건데, 유지요법에 대한 임상도 이어서 좀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8주 치료해가지고 이제 치료가 완료되면 완전히 치유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24주간을 더 이 약을 먹였을 때 얼마나 완전 치유 이 상태가 유지가 되냐, 가슴 쓰림 없는 날이 얼마나 유지가 되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장기 복용에 대한 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이제 이번에 완벽하게 끝낸 거고, 요 임상 대비해서도 이 기존의 PI 약 대비해서 비열등하거나 또는 의미 있는 개선이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 이 고용량 투여근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우월성도 입증했다.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임상을 다 끝내서 요 데이터까지 갈무리를 해서 10월에 이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이 얼마나 지금 향후에 성장성이 좋으면은 지금 요거 점유율 추이가 비슷하거든요. 국내나 미국이나. 오히려 PCAP 점유율이 미국은 더 작아요. 왜냐면은 이 K-CAP은 국내에서 2019년부터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지금 시장 포션을 점점 늘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24년부터 경쟁자가 요 약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PPI가 먹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 확인을 했죠. PCAP 계열이 PPI 계열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를. 왜냐면은 이 K-CAP 임상을 보니까 PPI 대비해서 약효도 빠르고 그 다음에 위산 분비 억제 효과도 강력하고 지속 기간도 오래된다. 그러면 이 PCAP 계열인 K-CAP이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오늘 좀 정신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K-CAP은 하반기 모멘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월이랑 8월에 임상 발표했는데 탑라인만 발표했죠. 그리고 이 세부 데이터는 10월에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 모멘텀이 일단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임상을 성공했으니까 세벨라 파마, 이 미국 파트너사가 4분기에 FDA에 품목허가 신청을 하면 이제 10개월 안에 발표를 해줘야 되거든요. FDA가 결과를. 그러니까 26년 하반기에는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죠. 요 약이 그 다음에 승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K-CAP은 이미 국내에서 2019년부터 출시가 돼서 처방이 되고 있고, 현재 누적 5년 정도에 8천억 정도 처방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소화성 궤양 용제 처방 실적에서 이미 1위 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론칭이 된 약이고, 국내 포함해서 다양한 나라들에 완제 수출 계약을 했고 17개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약이에요. 요 약이 특히 중국에 기술 수출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임상을 끝내서 성공했고 23년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중이고, 25년 1분기에 10억, 25년 2분기에 25억
로열티가 들어왔고 하반기에는 지금 70억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요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약은 지금 중국에서도 성공적으로 런칭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그 에로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게 중국의 제약사가 요거를 다 검증을 하고 라이센스 인을 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중국에서 임상을 성공시켜서 그 런칭도 하고 지금 로열티를 HK 이노엔한테 주고 있는 거니까 국내에서도 한번 검증이 됐고 중국에서도 한번 검증이 됐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검증 중이었는데 임상을 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성공적으로 내년에 FDA 승인받고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보시면은 시장 규모가 지금 이래요. 이 주황색이 이제 기술 수출을 해서 로열티를 받는 대륙이고 파란색이 직접 완제품을 팔아서 그냥 수익을 얻는 국가들인데 중국 지금 로열티 받고 있죠. 캐나다랑 미국은 세벨라팜한테 이번에 임상 성공해가지고 곧 팔 예정이고 브라질도 지금 허가가 나서 2024년부터 이제 판매하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전 세계로 지금 팔리고 있거나 팔릴 예정인 약이다. 그리고 유럽 시장 아까 보시면은 중국, 미국, 브라질 되는데 지금 유럽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기술 수출이. 당연히 생기겠죠. 여기 지금 4분기에 K캡의 유럽 판권에 대해서도 기술 수출이 지금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 3상 성공으로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회사도 실제로 지금 접촉 중인 파마들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딜이 나올 것이냐? 참고차 보면은 후발주자인 뭐 요런 회사가 있는데 요런 회사는 지금 이상까지만 했는데도 얼마 전에 3,400억 원의 이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K캡도 미국에 2상까지만 한 다음에 6천억 원에 팔렸었대요. 그러니까 3상까지 지금 성공을 했는데 요거보다는 더 높은 가치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겠죠. 거의 시총이네요. 거의 뭐 그런 상황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지금 강조드립니다. 하반기 모멘텀 한 번 더 반복드리면은 임상 3상 성공한 약이다. 1차 지표 성공, 2차 지표는 뭐 실패 뭐 이렇게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말하는 것처럼 애매한 성공도 아니고 깔끔하게 성공입니다. 10월 학회에서 세부 데이터 발표 예정이고 지금 NDA랑 FDA 승인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확률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의 중소기업 제약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제약사가 직접 요거를 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유럽 쪽 지금 판권 라이센스 아웃 계약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했죠. 최소로 잡아도 기존 딜이랑 과거의 HK 이노엔이 미국에 임상 2상까지만 하고 넘겼을 때 그 딜의 규모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최소로 잡아도 요거 이상 나올 거다. 그리고 요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정적인데 아직 낮은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성공 가능성이 커 보이잖아요. 시장에 성공적으로 런칭할 가능성도 커 보이고 근데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PER이 13배 수준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을 다 지우고 그냥 헛개수 팔고 컨디션 파는 회사라고 쳤을 때 요 정도 밸류를 받아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K캡에 대한 소식들이 10월에 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이 FDA 제출도 있고 계속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텐데 언제까지 지금 주가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런 모멘텀, 이런 밸류에이션들을 시총에 감안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뭐 사실 5번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자세히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다음에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에 그러면은 K캡이 유일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약이냐? 이 P캡 계열에 아니에요. 지금 하나 약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에 대한 요 숫자적인 부분 뭐 이런 거 다음 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리스크로 인지를 할 부분도 아니고 그거를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조 초반의 이 시총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보면은 미국 시장에 지금 피켓 계열 경쟁력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이 보케즈나라는 약인데 23년 말에 출시된 약이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피켓 계열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PPI 계열보다 훨씬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켓 계열은 약이 런칭만 되면 잘 팔릴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이 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피켓 계열인데 출시되고 나서 지금 뭐 다음 분기에 2배, 그 다음 분기에 거의 4배, 그 다음 분기에 2배, 거의 뭐 성장을 분기마다 더블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출시 1년 만에 700억 정도 팔았는데 올해는 지금 2,300억, 그러니까 3배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30년에는 1.4조 정도 팔 걸로 예상되는 약입니다. HK 이노엔의 K캡도 승인만 되면은 요 약의 숫자들을 따라갈 것 같아요. 사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K캡은 요 보케즈나 약 대비해서 발현 시간도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약의 효능적으로도 이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사의 차이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 사용되고 있는 요 피캡 계열의 약인 보케즈나는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랑 미국의 패선파마라는 회사가 만든 약인데 얘네는 사실 소화기랑 관련이 없는 제약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약을 개발한 다음에 맨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K 이노엔이 라이센스 아웃한 요 세벨라 파마는 원래 소화기 질환 시장에서 업력이 30년이 넘게 보여주고 있는 원래 이쪽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제약사고 그로 인해서 이 전문 영업 네트워크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서 패선파마와 다르게 침투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이 HK 이노엔은 하반기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뭐 사업은 너무나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19년 출시돼서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쓰이고 있었고 중국으로 라이센스 아웃 됐을 때부터 거의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이미 이 약에 대한 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4월에 성공했으니 사실상 그 이후로는 뭐 거칠 게 없는 사업이다. 그렇죠. 라는 인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미 그게 바이오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컨센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을 것 같고 이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뭐 제가 봐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뒤에 약이 얼마 팔리고 이런 계산들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저도 완벽하게 이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해결된 부분이라 제가 이거 다음 영상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중국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일단 바이오 관련해서 미국보다 신뢰도가 낮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성공했다. 중국에서 쓰이고 있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가치를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HLB가 개발하고 있는 리보세라닙 약 있잖아요. 요거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병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사용되는 약인데도 지금 미국에서 승인을 못 받고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 받고 있잖아요. 바이오 쪽에서의 기준은 미국이고 미국의 FDA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물론 이게 그래서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중국이 뭐 기준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돈이 좀 잘 꽂히고 있는데 중국 인구 무시 못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출시된 지 제대로 판 지 1년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숫자가 작으니까 주목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 요게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서 중국에서 로열티가 이제 몇 백억대로 당장 내년부터만 해도 로열티가 100억대로 꽂힐 것 같지 않으세요? 요 정도 성장률이면 내년만 돼도 지금 1000억 버는 회사에 100억, 200억씩 로열티 받는 부분이 추가되면 이건 주목을 안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기라서 아직 주목을 못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요 지금 미국에서 이 보케지나라는 약이 팔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노이즈가 있었냐면은 이 피캡 계열에 대해서 특허가 28년에 끝난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28년이 끝나면은 29년부터는 이제 복제약들이 우르르 들어올 텐데 그럼 복제약은 엄청 싼 가격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후발주자인 애니 임상 다 해서 보니까 뭐 한 26년 말부터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팔기 시작해서 1년 지나면 복제약들이 쏟아지는데 이 뭐 얘네 돈 벌 수 있겠냐 라는 노이즈가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 보케즈나 패선파마 쪽에서 FDA에 시민청원도 하고 해가지고 특허를 32년까지로 지금 늘린 상태예요. 그래서 32년까지는 똑같은 P캡 계열인 이노엔의 K캡도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2년까지는 최소한 복제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노이즈가 사라진 지. 그러니까 요 노이즈도 지금 주가를 아마 누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노이즈로 따라왔었겠죠. 너네 뭐 임상 미국에서 성공하면 뭐해? 어차피 출시하면 복제약 쏟아질 텐데 요런 노이즈가 달고 있을 텐데 요것도 이제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뭐 한결 수월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때가 요 장대 양봉이 첫 번째 임상 성공이고
여기 아까 8월 8일에 있었던 그거죠. 네. 주가가 별로 안 올랐네요. 31,000원에서 45,000원까지 한 50% 정도? 그쵸. 이때 한번 이제 임상 3상 성공했다 그래서 상한가를 쳤다가 좀 흘렀다가 사실 근데 원복은 안 하고 한 중간 정도서부터 또 천천히 모멘텀을 이렇게 반영을 하다가 이번에 또 거의 뭐 한 25%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스캠 종목이었으면은 다시 뭐 이렇게 내려갈 텐데 4월에도 상한가 치고 중간부터 다지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상한가 치고 잠시 빠졌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다시 다지면서 하반기 모멘텀을 주가에 슬슬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펀더멘탈 측면이 너무 좋으니까 이 주가가 이 시총이 많이 저평가되어 보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저평가가 언제 해소되냐 뭐 그런 거는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확실히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동감입니다. 하반기에 모멘텀이 많으니까 저평가가 하반기에 해소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숫자적인 부분, 그다음 향후 매출에 대한 그 예상치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